이번에 강의할 제17강에서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금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웃음과 하나의 성낸 것까지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상유호자면 하필 심하니라 위에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아래에서는 더 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태종이 어느 날 호숫가에서 반딧불이 아름답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반딧불 천지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반딧불이 많아졌냐라고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당태종이 반딧불을 좋아하신다 말을 듣고 중국 천지에서 석섬의 반딧불을 잡아다가 이 호수에다 풀어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통치자의 한마디는 그 아래 사람들은 더 크게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통치자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 예를 더 들어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어떤 경찰서장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 말이에요. 자신이 보신탕을 좋아한다라고 했더니 점심 저녁에 보신탕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침부터 보신탕을 먹자라고 한 사람이 찾아오더라고. 이렇게 윗사람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한소우의 일을 살펴보면 한소우는 얼마나 정대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소우에게 유폐가론이 떨어진 바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 헌바지예요. 헌바지가 있었는데 한소가 뭐라고 그러? 명장자인데 헌바지 그것을 잘 어느 곳에 창고에 잘 넣어놓도록 하라라고 명한대. 그러자 거기에 있는 시자들이 말하기를 군역 부린 자이로다. 임금께서는 정말 사람이 어질지 못합니다. 이 말은 인정이 없습니다. 불사좌우의 장지오녀, 좌우에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주지 않고 뭐라고 이걸 창고에 넣어놓으시라고 하십니까? 이 떨어진 옷을 그냥 다른 사람 줘버리지. 그러자 환소가 딱 그럽니다. 오문명주는 나는 듣자니 명철한 임금이라 하는 것은 일빈일소라 하니 한 번 찡그리면서 성내는 것과 한 번 좋아서 웃는 것도 아껴서 조심하라고 한다. 그러니 오늘날 이 헌바지가 어찌 하나의 웃음과 하나의 성내는 이 소리 정도가 되겠냐고. 만약에 이 떨어진 바지를 누구에게 주면 왜 그 사람이 떨어진 바지를 받게 되었는가? 앞으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필대 유공자 하노라. 나는 반드시 헌바지지만 공이 있는 자를 기다려서 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바지를 주려고 한다고. 이 말 속에는 헌바지의 의미가 아니라 임금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주는 것, 처벌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과수패나 비록 이 헌바지가 아무리 떨어졌다 치더라도 기치는 유중하니 그 값은 오히려 중하다. 고부지어 빈소해라. 참으로 웃음거리 한 번 웃은 그거는 가치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더하면 되겠지. 연이나 인주지 빈소는 사람이 한 번 성내고 한 번 웃는 것은 소관이 심되다 바로 그 소리예요. 관계된 바가 매우 크다고. 임금이 뭐 한번 좋다라고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소가 고 이차로 연냐라. 그래서 한소는 참으로 이 헌바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상벌을 아끼고 조심하겠다라는 것이지 헌바지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처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환서우가 알고 있는 거예요. 헌 바지 그 자체를 가지고 가치를 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느냐가 문제예요. 자, 우리는 개 무리우이요. 우리는 물건이란 데 뜻이 담겨 있다는 우리 요즘에도 젊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갖고 선물하면 거기에 마음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리우이예요. 예를 들어 꽃을 갖다가 바치면 거기에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뜻을 담고서 꽃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물건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에는 뜻을 담고 있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에 부합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상지인이 예제중지하여 상지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상자의 통치자에 있으면 심지어 험 바지의 물건도 예끼고 중히 여겨서 불의경빈이 이걸 가벼이 주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 득지자 영이라 그래서 그 하찮은 물건이라도 얻은 자는 영화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구유인인이 이어지면 만약에 사람들마다 줘버린다면 방금 남녀로 말했으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만 줬다면 사랑이지만 10명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장미꽃을 뿌려버렸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장미꽃을 받은 사람은 그 장미꽃이 귀중하다고 여기질 않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즉 부족이 중이라. 이건 좋기 중한 물건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래서 우리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상황이 폐업을 위하여 개혁을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시면 어쩌면 그렇게 진시황이 했던 일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첫 번째, 함양으로 도읍을 옮겨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개편향연 모든 고을들을 군현제로 바꿔요. 그리고 전제를 계획해요. 이 진상황이 하는 일이 마치 진시황이 했던 일하고 너무나 앞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전후가 하나예요. 자, 진나라 상황이 기골과 궁전을 함양 땅에다가 세운 것이나 진시황이 아방궁을 만드는 것이나 그러고서 도읍을 옮긴다. 두 번째, 작은 고을과 취락을 병 하나로 합해가지고 모아서 한 현으로 만든다. 현에는 영과 성을 두니 이게 31현으로 구성된 것이에요. 이게 진시황이 군현제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정전법을 폐하고 천맥법을 열었다. 바로 이 3가지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진시황 정치를 벌써 100몇십 년 전부터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손빈 방연의 여기에 고사가 나온 것입니다. 손빈과 방연은 똑같은 귀곡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인인데 방연이 손빈의 적수가 아니에요. 근데 출세를 방연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손빈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신보다 능력 있는. 그것이 지금 역사에 와서 손빈 손에 방연이 죽는 것이에요. 자, 방연은 손빈의 적수가 아니다. 방연이 병폐해서 지혜가 궁하여 스스로 목을 찔러 죽죠. 여기에 이런 방연이가 한나라를 정벌하자 손빈이가 한나라를 구하러 간 데서
사실은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방연과 손빈의 보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손빈이 아주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병사들이 도망병이 많은 것처럼 그 부엌을 줄여가면서 결국은 위나라를 패배시켜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문장의 마지막 단락은 지혜가 공하고 병이 패함으로써 방연이가 스스로 자결한 데에 이 글은 이러고 돼 있어요. 이렇게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기에 앞서서 이 앞부분이 생략이 되는데 이 생략된 부분을 잠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감은 많이 잘라버려서 이러는데 앞에 보면 이런 글이 자치통감 앞에 있습니다. 손빈이 상여 방연으로 일찍이 방연으로 더불어 구학병법이라 함께 병법을 귀곡자에게 배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연이 기사위에 방연이가 먼저 위나라를 섬기면서 득이 해왕 장군위원을 양해왕의 장군이 먼저 되었어요. 자위 인응 불급 손빈이라야 스스로가 이위 생각하다 자신의 능력이 손빈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음사 소 손빈 이러니 이에 몰래 손빈을 불렀어요. 몰래 남을 시켜가지고. 그래 빈지에 손빈이가 찾아오니까 방연이 공기 현혹이 하여 질지라 방연이 그가 자기보다 훌륭하다라는 것에 겁을 내가지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이 법형으로 단기 양족이 경지라 가짜 법으로 무고를 해서 법과 형벌로서 그의 양 다리를 잘라버려요. 장군으로서 일어설 수 없게. 그리고 죄인처럼 얼굴에다 먹물칠을 해보는 거예요. 경을 친 거예요. 그건 뭐냐? 욕은 무련이라 그 사람이 한번 몸을 감추고서 다시는 몸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해서 이렇게 다리를 잘라버리고 얼굴에다가 경을 친 거예요. 그런데 제 시자가 여양이러니 제나라 사신이 그때 마침 이 양에 왔어요. 그랬을 때 손빈이 이 형도로 이 말은 형도라는 말은 죄인의 몸으로 이 소리예요. 죄인의 몸으로 음견세 제사러니 몰래 보면서 바로 제나라 사신을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가 위기하여 제나라 사신이 손빈을 기이한 인물로 여겨서 절제 여지제하니 몰래 술에다 싣고 그러더불어 제나라를 갔어요. 그랬더니 제장 전기 선이 객대지라 제나라 장수인 전기가 선이 아주 손빈을 좋게 봐가지고 객으로 대접을 잘했어요. 이에 전기가 진 손자의 위양 이러니 손자를 위양에게 진 추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위양이 문 병법하고 제위양이 병법을 묶어서 마침내 군사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훗날 위가 조나라를 정벌했을 때 조급의 청구어제러니 조나라가 급해가지고 위급해가지고 제나라에 구원병을 청했어요. 그럴 때 제위왕이 이에 전기로서 장수를 삼고 손자로서 군사를 삼아가지고 대패 양군을 했어요. 양해왕의 군대를 대패시켰어요.
그런데 그 후로 15년 후에 위나라와 조나라가 다시 한나라를 공격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위나라 방연이가 발언한데 이 소리예요. 여기 위어 조가 공하니 위 방연이가 한나라를 쳤는데 이 사실이에요. 한이 청거제언을 한나라가 제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제위안이 인기병하여 바로 이 구원병을 요청한 일로 인해서 병사를 일으켜서 전기, 전령, 전분으로 장제하고 새 장수로 하여금 그 군대를 이끌도록 하고 손빈으로는 군사를 삼아서 이 구한할세 한나라를 구제하도록 이런 작전을 짰는데, 자, 그러면 한나라를 지금 정벌하니까 한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직주이도예요. 위나라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출정을 했으니까. 위나라로 곧바로 쳐들어가니 방연이 이 소식을 듣고 한나라를 버려두고 위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 바로 이것이 비어있는 성을 쳐버린 거예요. 한나라 정벌관 군대가 다 몰려 있으니까. 이게.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위대발병하여 위나라가 크게 병사를 발해가지고 이때는 이게 맹자에서 나오는 태자신을 장수로 삼았는데 이때 죽는 거예요. 태자신을 장수로 삼아가지고 이어 제사원을 제나라 군대를 이제는 막아내는데 손자가 전기한테 말을 해요. 피삼진지병이 소한용이 경자야 평소부터 모질고 용맹스럽다라는 이것이 자만이에요. 이 삼진의 병사가 원래 자만이 있다. 자기들이 최고 용감하다라는. 그리고 제나라를 경멸한다.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제호이곱이라 하니 제나라를 겁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제나라 병사, 겁쟁이 병사. 그러니 자, 선전자는 전쟁을 잘한 사람은 인기세의 리도자나니 그 사세로 인해서 잘 유도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겁쟁이라는 것을 유도하자. 병법에 백리 추리자는 골상장어고 병법에 적진 백리를 깊이 들어가면 불리해요. 그래서 백리를 이 것을 쫓아서 진군하면 상장군이 자빠진다 이 말은, 넘어진다 이 말은 죽는다 이 소리예요. 너무 적진 깊이 들어가면 상장군이 죽는다고 한 것이다. 위태로우니까. 50리 적진을 들어가면서 바로 이익을 따라서 승리하고자 한 사람들은 군반지라. 군대가 절반뿐이 못 온다. 절반은 이른다. 이런 말이 있다. 내사 제군으로 이비지하여 이에 제군으로 하여금 위나라 땅을 딱 침략해 들어가 가지고 제일 처음에 위 10만주하고 10만의 부혹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10만 병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만 명이 먹는 부혹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이 50리 들어가면 군대가 절반만 남는다 이 소리예요. 또 다음 날에는 또 절반을 줄여갖고 2만 명의 부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감조법이에요. 부혹을 줄여가는 병법이에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방연이 행 3일에 방연이 이렇게 행한 지 3일 만에 대희왈 크게 좋아가지고 고지 재근고비로다. 내가 정말로 제나라 군대가 겁쟁이인 줄을 내가 알겠다. 이 모지 3일에 우리 땅 들어온 지 3일 만에 사졸망자 과반이라 병사들이 도망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구나 하고 내 객이 복원하고 이에 복원들은 버려두고 여기 경예로 그 경예부대 기갑부대 우리로 말하면 기갑부대로 하여금 매일 병행축제하다. 나를 곱절으로 이 말은 하루 갈 것을 이틀 갈 것을 하루에 병행도 마찬가지.
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겸정이 행야라 하루 끼를 겸해서 행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이틀 갈 수 있는 노정을 간 것을 베일, 그리고 이걸 겸정이라 말한다. 그리고 원래 사행 30리,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0리씩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틀이라면 60리 이상을 막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뒤쫓아서 몰아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연이 작전에 걸려든 거예요. 손빈이 탁기 행하니 그 방연의 행군 속도를 헤아려 보니 어느 정도 올까? 그랬더니 모당지 마릉이라 오늘 저녁이면 마릉 땅에 마땅히 도착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마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도협이 방다조예하니 거기에 길은 좁고 곁에는 바로 험악한 곳이 많아요. 조예가 많으니 가 복병이라. 험난한 곳이 많으니까 복병하기가 좋다. 바로 내작대소야 이 큰 나무를 작자. 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온통의 나무를 갖다 놓으면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반절로 딱 짜겐다가 작자예요. 이게. 그럼 반절을 딱 잘라 놓으니까 껍질이 없는 안은 하얗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나무 면이. 그 하얗게 나무에 쉽게 말하면 이 온통 나무를 딱 잘라 놓으니까 이 자른 부분이 하얗게 보인 거예요. 그 하얗게 보인 데다가 이런 글을 썼다. 6글자. 방연사차수하라. 방연은 이 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나무를 한 복판에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하얀 데다가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어시영 제사 선사자로 이렇게 하고 제나라 군사 가운데서도 선사자, 활 잘 쏜 사람 말로로 10,000명의 국노소로 하야금 협노이 복하고 길의 양편에다가 복병시키고가 협도의복이죠. 길의 양편에 복병시키고 기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군령을 내렸어요. 일모하야 해가 저물어서 견화거의 구발이러니 저기에서 횃불 든 것을 보면 모두 다 활을 쏘도록 하라 라고 기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이게 군령이 내린 거예요. 방연이가 과야지 장목하야 과연 이 말은 손빈이가 생각했던 대로 한밤중에 장목 이 장목 아래에 이르러서 견 백사하고 하얀 곳에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딱 발견하고 이화촉지연을 불을 가지고 그 뭔 글씨가 있는가 비춰봤는데 통미필에 6글자를 읽기도 전에 말로 고발하니 양편에서 화살이 쏟아져 내리니 이 소리잖아요. 위사가 대란 상실이라 크게 혼란해 서로 다 질서가 군율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방연이 자기 지궁병패하고 방연이는 스스로가 내 지혜가 궁하여 이번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면서 이 6글자를 말해요. 마침내 참 멍청한 놈이라는 그 이름을 내가 만들어내버렸구나. 내가 영혼이 바보같이 어린 놈이라는 이런 수모를 손빈한테 겪게 됐구나. 그러고 자결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제나라는 이 일로 인하여 승승장구하면서 크게 위사를 대파시킨 거예요. 바로 이래서 노 위태자 신이귀라
바로 유나라 태자 신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제나라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래서 손비는 이 일로 가지고 천하의 명성이 드날리게 되었고 이 세상에는 그의 병법이 전해지게 되어서 손자병법이라고 해요. 근데 손자병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손문은 오나라 사람이에요. 손문은 오나라 손자병법이 있는데 여기는 82편과 도표 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말하는 손빈이는 제나라 손자예요. 이건 89편의 도표 4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손빈은 손오병법이라 하듯이 바로 그의 훌륭한 병법을 세상에 남기게 되고 방연은 멍청한 사람이라는 그런 오욕의 명예를 둘러쓰고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나라와 양나라 사이의 전투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손빈과 방연의 개인적 원한 관계가 여기에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